언디핏이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언디핏 맞을 거야. 언디핏이 맞을 거야. 근데 언디핏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어떤 사람이 언디핏이라는 브랜드 로고와 이름을 등록해버렸거든. 아, 그 브랜드는 그냥 안 유명하고 뭐 활동하는지 아닌지도 몰라. 활동하는지 안 모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 버린 거야.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으로. 와우.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상표권 이게 실제로 많이 악용한대 이렇게. 그래서 구매하게 만들려고. 상표권을 먼저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브랜드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을 진출하려고 했어. 근데 한국을 진출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 상표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상표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따지면 오리지널리티는 그 사람들이 먼저 한 건 맞지. 근데 한국의 그 법원에다가 먼저 발을 내밀어서 이걸 보여준 거는 그거를 낸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에서 사야 돼. 그 사람한테 이걸 돈을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아이디나 메이플 아이디 같다. 그래서 메이플 아이디 2자리일수록 비싸잖아. 완전 웃긴 게 그 사람은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 근데 언디핏이라는 건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국에서 구매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해서 뭐 중고 거래를 할 수 있잖아. 중고 거래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이걸 다 고소를 해버려. 언디핏이라는 걸 써버리니까. 그걸 약간 진짜 사냥꾼 같다. 그걸로 돈을 벌고 그게 직업인가? 근데 그렇게 고소를 했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이 판매자들이 벌금을 실제로 받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벌금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언디핏이라는 것을 한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언디핏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여겨진다면은 결국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상표권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언디핏이라는 거를 팔 때 막 팁이 있어. 그러니까 중고나라 같은 데서 팁이 언디핏이라는 상표를 정확하게 적지 마라. 언디피트 적지 마라. 적지 않으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하이프가 되니까 또 그 상품이 궁금해지고 막 찾아보게 되고 약간 이런 또 괜히 중고나라 언디핏 써보고 싶어. 진짜 연락 오나. 근데 언디핏만 어쩌고 저쩌고라는 과가 브랜드였습니다. 아닐 수도 있으나 그 이름은 정확히. 근데 되게 악용될 수 있는 사례. 그렇지. 이게 또 이렇게 보면은 뭐냐고 도대체 오리지널리티가 도대체 뭐냐고. 엄청 오리지널리티 마음의 문제지 뭐. 완전 허점이 너무 많은 거야. 약간 법에 되게 포섭되기 어려운 것 같아. 특히 더 이 상표, 오케이 예술 작품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막 미술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뭔가 저작권이나 소유권 이런 거, 지적재산권 이런 거 다투는 거 보면 되게 그렇고 재밌다. 예술에서는 약간 허용이 되는 것들이 상업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엄청 혼란이 오는 것 같아. 맞아. 막 찾아봤는데 만화 리뷰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 연속해서 3페이지 이상을 올리면 안 되고 이 만화가 정말 좋아서 흥미가 있어서 리뷰를 하는 블로그라면은 그걸 올려도 돼. 근데 그거의 기준도 너무 애매하고 그리고 뭐 그 한 게시글 안에 만화 페이지가 5페이지 뭐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희한한 기준들이 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더라고. 법적으로. 이거 만화영상진흥원인가? 거기 홈페이지에서 본 거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었어. 이거 관련해서 동수 우리 그 패스트 영화제에 평론해준 친구가 영화를 이제 불법적인 루트로 구하는 거 관련해서 글을 쓰다가 걔 블로그에서 그 저작권 관련 글을 봤는데 거기에 PS로 그러니까 어떤 그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루트로 어떤 영화를 보던 어떤 토렌트 세대 약간 클럽박스나 위디스크로 영화를 아카이빙하고 봤던 세대들에 대한 그런 경험에 대한 어떤 뭔가 긍정하는 글을 끝에 이 논의를 웹툰이나 음원 시장 등 다른 사례에 고지고대로 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시장의 사정도 다를 뿐더러 논의 대상인 작품, 작가가 처한 상황도 다르다.
가령 플랫폼의 하청 노동자에 가까운 웹툰 창작자의 위치는 문화 콘텐츠 저작권 관련 논의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문제점이 명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문제 구분을 하는데 도움이 됐었어.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복붙을 해서 그 불법 막 만화 토끼 이런데 올리는 행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 진짜 급진적인 어떤 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술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 건가? 그거는 영원히 불가능하고 뭔가 국가 기관에서 돈을 줘야 되나? 예술가들한테? 이런 생각도 들었어. 이 예술을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인 거지. 절대. 그러니까 예술 기술로서의 예술, 뭐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을 팔던지 만화를 팔면 안 된다. 팔 수가 없다. 이상한데 잠깐만 잠깐만. 해줘야 된다. 잠깐만 이상한 결론이 나는데 그런 거기까지 생각이 갔어. 그래서 예술은 사회주의다. 돈을 벌면 안 되는구나. 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벌 수가 없구나. 맞아. 나도 그래서 최근에 도달한 결론이 기업의 광고 외주를 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예술가들의 기업이라는 대자본 주주들의 돈을 뽑아내야 된다. 서로 책을 사주는 거는 돌려막기일 뿐이다. 맞아. 이런 결론이 나면서 완전히 공감. 맞아. 막 그렇더라고. 여기서 어떤 상업성을 추구하면은 이상한 길로 가게 될 것 같은 거야. 그게 근데 너무 애매한 게 맞아, 애매하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나도 약간 이런 말 공감하거든. 예술이 돈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하면서 근데 또 한편은 예술로 돈이 안 되면 내가 왜 어떻게 이걸로 살 수 있지? 라는 고민도 그러니까 되기 시작하고. 예술이 돈이 안 된다기보다는 예술 작품의 소유권 개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떤 자본은 소유권 개념으로 그 희소성으로 사고 팔고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예술 작품이 개입이 되면은 어떤 자본의 선택을 받는 예술 작품만이 어쩌고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가 되는 것 같아. 국가의 지원. 국가에 지원을 해줘.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내가 약간 계속 브랜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미스치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알아.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 말고 외국 브랜드 중에 미스치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걔네들이 진짜 이런 걸 가지고 놀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탄 슈즈 들어봤어? 그 궁금하다. 나이키 에어맥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걔들이 한 거야. 근데 릴낙스 X인가? 라는 그 가수랑 같이 작업을 해서 헐 대박. 거기에다가 사람의 밑이 빨간색인데 사람의 피 한 방울 섞었나?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걸 사탄 슈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릴낙스 X가 그 자신이 동성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너 지옥에 떨어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있잖아. 폴대 타고 이렇게. 그래서 미스치프랑 같이 해서 그럼 난 지옥을 간다. 약간 이렇게 해버리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게 해버리고 진짜 신발도 사탄 슈즈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섞은 한 방울이긴 하지만 섞은 거를 판매를 했어. 근데 나이키 에어맥스인? 나이키 에어맥스를 가지고 그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미스치프에서 낸 거야. 미스치프와 릴낙스 X가 콜라보. 콜라보해서 판 거야. 그래서 나이키가 소송을 걸었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왜 소송을 걸었냐면 나이키가 왜 재밌냐면 돈이 들어가서. 그치? 돈이 들어가지. 이것도 얼마의 합의금을 물었을까? 나이키 쪽에서는 완전 하나가 왜냐면 종교적으로 갑자기 자기네들 브랜드들이 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왜 우리의 신발을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냐 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나이키가 이겼어. 근데 나이키가 이겼지만 스팟라이트는 미스치프가 다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이겨봤자 뭔가 얻는 게 그리고 실제로 판매된 거를 어떻게 회수할 수가 없잖아. 이미 시장에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웃돈을 얹어서 오히려 리셀 시장에서 엄청난 금액대로 판매가 되고 그런 식으로 미스치프는
이 사탄 슈즈 말고도 다른 것들을 다 기존의 브랜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맞아. 커스터마이징해서 팔아버린단 말이야. 아직도 그렇게 계속 그런 활동을 계속해. 음. 근데 또 어떤 때는 묵인할 때도 있어. 브랜드 입장에서 맞아, 자기 맞아. 엄청 좋은 자기네들 홍보 효과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땐 또 조용히 있어. 근데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자기네들한테 경제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고소를 해서 우리는 얘네와 입장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식으로 하더라고. 맞아. 그런 걸 봐도 되게 그렇네. 어. 근데 확실히 저작권법이 이렇게 뭐 창작자를 보호한다 수준이 아니게 됐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그냥 그 기업끼리의 어떤 그게 뭔가 그냥 명목이 돼버린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명목이 돼버린 것 같다.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그거 하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미키 마우스 이것도 찾아보다 나온 건데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이제는 풀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디즈니 측에서 계속 꼼수를 써가지고 빠져나가고 그 기한을 또 늘리고 20년에서 몇 년으로 늘리고 그래서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건에서만 해도 볼 수 있듯이 그게 미키마우스 제작자를 보호해주려는 명분이 아니잖아. 저작권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엄청. 근데 디즈니에서 미키마우스 없으면 돈 많이 벌어. 이딴 걸로 돈 벌어. 딴 걸로 새로운 거 그 꺼내야지. 디즈니는 마블도 이제 지들 거고 다 지들 거잖아. 뭐 하는 거야? 욕심이 너무 많아. 진짜. 근데 그래서 나 디즈니가 좀 무서워. 음. 엄청 무서운 것 같아. 디즈니가 웬만한 콘텐츠 기업들을 다 먹어버리고 있잖아. 사고 있잖아. 야모. 근데 디즈니는 이런 말까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는 뉴스 봤는데 뭐 BTS한테 디즈니가 뭐 허락해줬다. 그러니까 원래 허락을 안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하는 걸 허락해줬다. 이래서 막 뉴스에 엄청 떴었거든. 디즈니도 BTS한테는 허락해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즈니가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 막 자기네들 이미지들을 뭔가 그걸로 굿즈 만들거나 뭔가 했을 때 엄청 법으로 조져버리는 거. 맞아. 디즈니가 그게 유명하잖아.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그런 선물을 주는 회사가 사실은 엄청나게 악독한 느낌인 그러니까 거지. 그거를 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영원히 자기네 그거 소유 안에 있게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엄청 아기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기업이라고 나는 느껴지고 뭔가 굉장히 싫어져. 그런 것만 보면 진짜. 브랜드들이 그 기업이. 맞아. 기존에 쌓아놓은 이미지나 막 걔네들의 창작성 막 디즈니라 그 월트 디즈니의 막 그 고유함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맞아. 그런 거 뒤에 숨는 것 같아. 뭔가 어떤 창작자의 원본성을 엄청 뭔가 성스럽게 포장해서 사실은 돈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오리지널리티를 위하여 그걸 위해서 이걸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되게 윤리적이고 맞지? 그게 맞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나는 너희랑 왜 아니가 누군가의 글을 혹은 그림을 썼을 때 그러니까 왜 이걸 골랐을까가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얘기해보고 싶었어. 이걸 맞아. 왜 본인 목소리로 얘기하고 싶었을까? 무서워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잠깐만. 방금 예진이가 혼자 뭔가 했는데. 공연한 거야 방금? 첫 번째 아 무서워요. 뭐가? 뭐가를 한 거구나 이거를. 나도 뭐 등에서 뭐 꺼집어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컨텐츠적으로 왜 이 파트를 꺼냈을까라는 궁금이가 있었어. 나 같은 경우는 파이어 펀치를 전체를 다 읽었을 때 이 장면이 엄청 압도적으로 띵 장면이라고 생각했어. 난 엄청 좋다. 그 세계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좀 이렇게
에센스를 약간 딱 친 느낌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약간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음. 과하게 넣었다 싶을 정도로 뭔가 이 장면이 좋았는데 아니가 고른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이 좋았어 뭔가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너무 좋은 장면이 너무 많은데 왜 그게 좋았어? 이게 그 뭔가 지금까지는 어떤 이야기로서 계속 그냥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다 말해버리는 거야. 다 말로 종교처럼 되기 시작했네. 뭐 종교의 수많은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뭔가 스토리로 은유적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말로 갑자기 다 해버리고 해버리는 부분에서 엄청 이런 되게 예상과 다르다. 그리고 좋다 이런 생각. 캐릭터 자체가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 영화관에 대한 설명도 이 시기에 내가 영화관을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했어서 되게 어떤 마음이 좀 아쉬운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엄청나게 공감하면서 봤을 것 같아. 진짜 이 죽은 이후에 대한 설명이 이 영화관에서 앉을 찾고 카메라 이 영화적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에 대해서 죽음 이후를 그걸 결합해서 말을 하는 거를 맞아 이러면서 봤을 것 같아. 난 그거 궁금해. 너네들은 진짜 영화관 여기서는 영화관이 진짜 뭔가 천국 같잖아.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재밌는 것들 계속 보고. 이렇게. 갑자기 속삭여. 나는 아닌데. 계속 봐. 속삭여서. 아무튼. 나는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나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 너한테. 아. 영화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영화관 진짜 천국인가? 너 최근에 한 13시간 정도 이렇게 라플로르 보지 그거 않았어? 봤는데 나는 거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어. 뭔가 일단 내 양옆으로 사람이 없었고 물론 정말 힘들었고 되게 그걸 엄청 폭력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영화관에 강제로 앉아서 어떤 신체적인 소리도 내면 안 되고 뭔가 다양한 것들 오감을 억압당한 상태에서 이걸 눈을 이렇게 고정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라플로르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 오히려 나는 영화제를 최근에 전주랑 무주를 다녀왔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 주변에서 그 어떤 아저씨들의 어택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나를 혼내키는 거야. 계속은 아니고 한 번 혼내켰는데 너무 무섭고 갑자기 공황이 오면서 졸라 내가 아저씨들한테 혼나는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 그래서 혼자 막 뭐 보고 있었지? 나 막 혼자 울다가 되게 좋은 영화였는데 그 영화 경험을 망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면 다시는 영화관 오지 말아야지. 다시는 영화관 오지 말고 내 양옆으로 내 한 줄 좌석을 살 거 아니면 영화가 안 올 거고 뭐 보더라도 조조나 심야를 보자. 절대 누군가랑 같이 여기서 못 보겠다. 나는 집에서는 그냥 혼자 봐야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엄청 같이 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잖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은은한 연결감이나 연대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좋기도 한데 난 최근에는 엄청 끔찍한 경험뿐이었어 사실은. 너희는 어때? 지곡. 나도 영화관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졸려도 앉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날 힘들게 하는데 이제는 약간 편해진 게 뭐냐면은 일단 이제는 그냥 졸리면 자자. 약간 이 생각이야. 꿀잠 잘 수 있지. 원래 영화관의 기능을 진짜 사용하는 거라 생각해. 초창기 영화가 생겼을 때. 완전 아빠 스키어로스텀이다. 너 지금. 그래? 왜? 아빠 스키어로스터미가 영화에서 자도 된다고 그런 늘 얘기를. 주장하는. 그래? 나는 이거를 왜 생각하게 됐냐면 나는 거기서 봤어.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그 책. 이동진 아니고 정성일. 정성일. 그 책에서
뭐 예전에 봐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영화관에서 자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걸 보고 엄청 맞아. 나도 그냥 앞으로 그냥 그렇게 자야겠다. 그래서 요즘엔 영화관만 가면 잠을 자. 역전된. 영화제에서 진짜 웃기다. 맞아. 영화제 보통 이제 잠자는 용도로 많이 쓰잖아. 하루에 3편 넘게 맞아. 보면 숙소까지 안 가고 그냥 지금 당장 하나 예매해서 자는 게 낫다. 맞아. 이런 얘기도 많고. 그 책도 되게 굳이 끝까지 다 읽을 필요 없잖아. 맞아 맞아. 그냥 뭐 어느 조금 읽고 막 그렇게 하거나 아예 아니면 안 읽고 그래도 책의 기능을 하는 것 같거든. 완전.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굳이 다 볼 필요 없고 그냥 조금만 봐도 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 그러니까 그래야 영화를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난 그거를 너가 엄청 실천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게 무주영화제에서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를 볼 때 애인이랑 그냥 나가버렸잖아. 영화 보다가 맞아. 그냥 나가서 그 축제 보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그거 보면서 진짜 영화관을 잘 활용한다. 잘 쓴다 영화관을. 그때 들어간 이유가 내가 약간 그 더웠어? 응? 더웠어?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그때 그 감독 이름이 하마구치 류스케 맞나? 하마구치 류스케가 가만 생각해 엔딩을 잘 내는 것 같아. 엔딩만큼은 봐야 될 이제 것 같아. 봐야 될 것 같은 어.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끝나기 10분 전에 들어간 거야. 소스를 딱 중요한 것만. 오, 그러니까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읽듯이 와. 영화도 그렇게 골라서 본 거지. 와. 그래서 만족했어. 후회 없고 대략 뭔가 그 사람 뭐 영화에서 되게 다양한 부분 영화를 처음부터까지 보면은 되게 다양한 감각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처음에 좀 보다가 계속 말하는 느낌의 영화인 거야. 그래서 건너뛰자 해가지고 건너뛰어버린 거지. 아니나 다를까 와 보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구나. 무슨 엔딩만 본 거야. 무슨 영화였어? 친미랑? 친밀함. 친밀한 친밀. 영화였어. 중간을 너가 채워 넣었네? 너 머릿속에서? 그치.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채워 넣은 거죠. 완전. 판타스틱. 다른 어. 영화 봤네. 만들었네 영화를. 결국엔 좋았어. 넌 좋은 그럼 감상이었어. 너에게 있어서 영화관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좀 자유? 아직도 약간 지옥이긴 해. 왜냐면은 양옆에 누가 있거나 이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 맞아 진짜. 그런 의미로 나는 이걸 약간 조심스러운 마인데 코로나 시기 때 영화관 가는 게 너무 좋았어. 아니 좌석이 좌석이 뛰어앉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사람이 없어. 맞아. 영화관에 사람이 없어. 요즘도 영화에 사람이 그렇게 없거든. 그렇더라. 그래서 그 영화 보기엔 되게 힘들 거라는 걸 생각하지만 또 관람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보고 있다. 움직여도 되고.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아니랑 영화를 2편을 봤는데 맞다. 첫 번째 편은 그냥 신나고 베드럭뱅이? 너무 영화가 너무 흥미롭고 좋았는데 두 번째 영화는 무성 영화였단 말이야. 흑백의 무성 영화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프랑스에서 그 시기 그 영화가 나왔을 시기에는 사람들이 코멘트를 했을 것 같아. 말을 서로 대화? 대화를 하면서 막 저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였던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버린 거야. 그래서 진짜 무성 영화인데 내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사삭사삭 소리가 나니까 진짜 헐. 무성 영화 진짜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아니가 내 왼쪽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아니는 사실 걱정 안 돼. 아니는 자기가 막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영화 제목 찾으려고 막 티켓 막 어두운데 막 이러면서 보고 있고 나는 진짜 막 그냥 또 이상한데 웃겨가지고 혼자서 진짜 숨 막 이러면서 참고 그것도 없었어? 그 뭐냐 OST나 이런.
아무것도 없었어. 와. 그냥 진짜 침묵 아무 소리 없어. 침묵이구나. 난 어. 보통 그러면 침도 못 삼켜. 그니까. 침이 계속 고여 입에. 그래서 그래서 근데 고이면 고일수록 알지. 더 꼴깍소리 더 커지는 거. 음. 그래서 눈치 보면서 꼴깍 한 내가 다음에 고개 들잖아요. 여기 최대한 열려고. 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꿀꺽 삼킨다던가. 진짜 와, 나 어떡하냐. 진짜 그 사람,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와 진짜. 아무튼 즐기는 게 아니게 돼버려.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너무 지켜야 되는 게 많으니까 음. 규칙이 많아지니까 너무 폐쇄적인 공간이 돼버리는 거야. 완전 사실 개방적인 공간이잖아. 사람들 많고. 그치. 근데 폐쇄성을 엄청 강조하는 규칙들이 많아지니까 완전 폐쇄. 그래서 사실 아까 옛날 영화 얘기했잖아. 옛날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밑에서 음악 연주 직접 하고 그걸 보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 그런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있다. 맞아. 재미들이 뭔가 너무 강박이 너무 많아지는 공간이라고 느껴져. 근데 침해와 피해가 너무 영역이 맞아. 커져서 그래서 나도 덩달아 예민해져. 맞아. 아, 내가 나도 남의 못하니까. 소음에 맞아. 맞아. 남의 소음에 엄청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음. 그거에 화를 낼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나도 이러는데 그게 진짜 맞아, 맞아.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 근데 최근에 어쨌든 영화에 많이 비어 있잖아. 그래서 난 영화관을 새롭게 관람하는 법을 찾았어. 뭔데? 자리를 옮기는 거야 그냥. 음.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 이게 영화를 보다가 비어 있는 좌석들이 있잖아. 영화를 보다가 아 여기서 한번 시점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면 완전 다른 끝으로 가버리는 거야. 거기서 딱 영화를 보잖아. 완전 졸림도 사라지고 재밌게 보는 거야 갑자기. 너 그럼 너 뒤에는 사람 없어? 이동 못하게 하잖아 보통. 그러니까 엄청 포복 직원들이? 자세로? 직원들도 그렇고 규칙 자체가 이렇게 아 상영 중에 좌석 이동하지 마세요. 이러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긴 거지 그냥. 근데 남들의 방해를 하고 싶진 않으니까 포복 자세로 움직이긴 하는데 포복 자세로 기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포복 자세면? 아 여기 완전 등을 구부리고 이러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영화가 갑자기 난 요즘 좋아졌어 다시. 그게 너의 방식이라면은 완전 나도 그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완전 야 답답하다. 약간 에어컨 틀까? 너무 덥지. 하여튼 나는 영화관이 천국인데 근데 무성 영화면 진짜 지옥일 것 같아. 그리고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확실히 영화관이 그 체험의 용도로 엄청 좋은 것 같긴 해. 그 뭐 스피커 빵빵하고 화면 맞아. 크고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투지폰 쓸 때 있잖아. 투지폰 애니콜은 아니고 갤럭시 2 그쯤? 갤럭 그때도 투지폰이 있었으니까 그쯤 같이 있다 시절에. 2013년도 네. 그쯤에 이제 휴대폰이 엄청 작아 그때. 그때 그래비티를 휴대폰으로 본 게 나는 너무 그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지. 그래비티를 그 갤럭시 2로 봤어? 그 엄청 작은 휴대폰 있잖아. 그걸로 봤어. 나는 우와. 근데 그래비티가 그런 영화인 줄 몰랐어. 우와. 근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걸 보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그건 거야. 이거 영화관에서 볼 걸. 아 그런 영화들이 있지. 와 재밌다 이거. 맞아. 그때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영화관에서 언젠간 다시 틀게 됐을 때 또 보게 되면은 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오리지널리티? 오리지널 선행된 것들. 경험을 확장. 기억이 잔상으로 남아 있는 어, 갤럭시 2 그래비티랑 책으로만 봤던 어떤 그 랜드스케이프를 직접 가서 봤을 때 그 광활함. 근데 또 어쩌면 너가 그 핸드폰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 감각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냥 그때 어떤, 당시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 컨디션은 그게 별로지 영화관에 비해서. 근데 음. 그때 당시에 너가 이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체력 뭔가 이런 것도 있잖아. 맞아. 그 주변의 어떤 환경 음. 그리고 머리 상태 뭐 이런 거 있잖아. 머릿속 상태. 머리 헤어스타일 말고 머릿속 맞아, 상태 이런 맞아. 거. 근데 나중에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개봉했어. 너가 보러 가. 음. 근데 너는 그러면 이제 그래비티 제대로 봐야지. 앉았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러고 막 소리 내고 막 체력이 안 좋아. 체력이 안 좋아. 막 계속 꿀렁꿀렁꿀렁거려. 그럼 너는 완전 그게 최악이 아니게 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뭐든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난 지금 아까 아니가 말했던 응.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해. 뭐. 비가. 확언하지 않기. 아니 해버려. 이거 아이 이거 맞아. 맞아. 다시 이 넘어오니까 파이어. 짭이어 펀치로 짜비어 펀치. 넘어와서. 나는 이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나는 이게 아니의 목소리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완전히 속아가지고 이걸 보는 내내 와 아니가 이거를 이 고민들을 하기까지 이 말들을 풀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면 과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아니가 종교가 된 거야. 나 근데 그 말 진짜 많이 했어. 맞아. 너는 종교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 그 얘기를 많이는 아니고 한 번 했었어 현수한테. 근데 너무 맞아. 음. 그거를 지금 해버렸어 나는 여기서. 근데 아니가 원래 작품에 메시지를 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큐레이션도 그러니까 말들을 어떤 배치로 했느냐도 결국 본인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는 생각해서. 맞아.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넣는 거랑 어떤 태도로 어떤 메시지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만화를 해서 거기에 드러나 버리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거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교훈적인 그런 걸 꺼리는 거 아닐까? 그래 그런 거는 우리 다 꺼려 하지 않나? 뭔가 되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약간 몰라 나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 나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뭔가 페미니즘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화를 한다던가 페미니즘 어떤 뭔가 윤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만화를 한다거나 뭐 아동 인권을 위해서 아동 인권을 주창하기 위해 만화를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묻어놨으면 좋겠지. 그게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건가? 그러니까 태도로서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게 주 메시지가 아닌 의미였어? 그 묻어나는 것마저도 부정한다는 얘기 아니야? 묻어나는 거는 당연히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모든 만화가 그러니까 묻어나는 거를 막자 그거 구리다 이게 아니고 이제 다르다. 묻어나는 걸 그 태도를 갖고 사는 거랑 그거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게 그거 엄청 도구로 쓰는 것 같다. 완전 공감하고. 맞아. 근데 공감하는 동시에 나는 나 스스로한테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건 미달. 왜? 왜? 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지식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주장을 아직 제대로 성립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왔고 어제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않게 됐는지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랑 비슷하게 내가 신도면 하나님의 그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맞나?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 저러면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다. 최근에 이동진 평론가 유튜브를 봤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예술은 왜 어렵게 만드는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예술이 어려운 이유는 약간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막
막 사랑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되는데 그냥 사랑해라고 하면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잖아. 대신 그 사랑해라는 말을 해석할 여지가 되게 많아지잖아. 이게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단정 지으면은 그건 하나의 그냥 그냥 정복감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옛날 영화 감독은 막 이런 말도 했대.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면은 전보를 쳐라. 우체국에 가서. 완전 맞는 말이야. 그냥 글로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이동진은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예술가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예술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재밌다. 그 맥락에선 나 예술가인 걸지도. 그치. 나 처음으로 약간 조건 충족. 충족됐어. 근데 난 그 강박이 좀 있이 살았었던 것 같아.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전달되는 작업.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혼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작업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못했어. 너무 힘들었었어. 나 비슷하게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모든 건 다 사실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진짜 이야기 이런 게 있어야 돼. 서사? 서사? 아니 뭔가 좀 의미 있는 사회적으로 있고, 의미 있는. 의미 있고 막 가지고 언어를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언어를 버렸구나. 근데 너무 근데 뭔지 와닿았어. 알겠지? 뭔가 엄청 시의적절한 뭔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문맥이 생각이 분명하고 돼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고 뭐 깨닫는 게 생기고 마치 주인공은 처음과 끝은 결국 어떤 형식이든 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되어 있어야만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나를 작업을 못하게 만들었었던 거 같다. 나는. 맞아. 엄청 선후 관계가 뒤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술 창작을 하게 되면은 엄청 어려워지는 것 같고 했는데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이런 거지 사실. 뭔가 그거를 그런 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뭔가들을 해내기 위해서 예술 창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첫째 엄청 재미가 없지 않을까. 자기가 그리고 그 창작인가 싶기도 하네. 뭔가 맞아.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목적이 있고 목적을 달성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은 안에서 했을 때 과연 분명히 그 안에 디테일이나 그 안에서도 분명히 창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 달성만이 창작을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또 이런 게 오히려 막 예술 너무 숭고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내가 말해놓은 거. 혹시 다다를 수 없는 게 예술인가? 죄송. 바쿠가 좀 궁금한 거다. 바쿠는 어떻게? 바쿠는 그래도 시나리오를 쓸 때 되게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느껴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 어떤 이야기든 다 재미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이 팟캐스트 스튜디오 와서 빵을 먹었다.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 다 재밌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빵을 그냥 먹느냐 아니면은 그냥 빵 봉지만 보여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되게 그 재미가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지. 뭐 빵 먹는 장면을 다 보여줘야지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재미를 느꼈을 것이고 아니면은 빵 먹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운 사람들은 그냥 빵 봉지만 봤을 때 재미를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거든 다 재밌는데 근데 이제 얼마만큼 그 재미를 받아들이냐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들으니까 엄청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예술가랑 되게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술은 어떤 순간, 어떤 상태로 그 전달됐을 때 그 독자든 관람자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떤 의문이나 뭔가 자기가 생각하던 뭔가 사고 체계에 어떤 틈이 벌어졌을 때 이럴 때 순간적으로 상태로서 예술이 존재하지 뭔가 예술가가 만드는 과정이나 결과물이 예술이다라고 하기에는 예술은 고정되지 않은 채로 존재해야 하는데 뭔가 그 순간 예술이 아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바꾸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덥다. 그래서 꼭 예술가한테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닌 거지. 그냥 뭔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펴펴.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뭐였어 막 또 그런 생각도 들어. 나는 계속 생각이 막 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대중적인 것이라고 불려지는 것, 상업적인 것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있잖아. 그거를 마치 예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난 약간 의문이 생겨. 그러니까 예술은 진짜 어떤 한 순간이고 경험이라면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도 예술이 분명히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게 차이가 설명하냐 설명하지 않느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이다, 친화적이다, 뭐 상업적이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해하기 쉬운 쉽게 설명을 되게 많이 하는 거라고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서 더 재밌게 그걸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건데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다른 걸 더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혹은 그걸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가적이다, 예술적이다라는 것들은 좀 설명적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하지만 명확한 것들 그래서 작가 본인은 엄청나게 명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고 그들이 만든 것이 그래서 난해해지는 거고 그러나 그 작가는 되게 명확한 거야. 명확해서 어느 순간 작가와 그 작품이 분리가 되고 작품 자체로서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형태를 가진 명확한 것은 완전 난해해져 버리는 것. 명확한데 어떻게 난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작업을 만들면 만들수록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서 단 설명적이라는 게 빠진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아니의 만화를 볼 때 좀 많이 아니의 아니를 그냥 아니를 볼 때 느끼는 감각인 것 같은데 나도 말로 잘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아니는 되게 명확한 사람이라고 느껴져. 근데 그 명확함이 계속 바뀌어. 근데 그 명확함이 바뀌는 것조차도 명확해. 그 입장이 계속 바뀌는 것조차도 계속 명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애가 하는 말이 난해하게 볼 때가 많아. 그 말 자체에 아니면 이 현상에
걔가 던져놓은 네. 말들에 난해함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아닌 엄청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한테 충분히 설명적이지 않은 거야. 그의 명확함은. 걔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 명확함을 만들었지만 그 명확함은 나한테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설명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걔가 한 말들은 엄청나게 형태를 가지고 나한테 탁 던져졌는데,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도 완전 명확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난해한 거야. 하지만 명확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아니 그렇구나.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음. 모르겠어. 나는 사람 그러니까 너가 느끼는 난해함이나 뭐 명확성이 그거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가 아니더라도 다른 내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되게 분명한 주장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되게 해석 그러니까 체내화가 안 되고 뭔가 내 입장이 분명하게 다르게 있으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될 때가 많고 그게 뭔가 나의 언어로 해소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뭔가 소통하는 과정이 더 많이 말을 해가지고 진짜 언어적인 차이? 뭔가 단어 선택의 차이를 뭐 뭔가 서로 좀 뭔가 규정하는 지점들을 비슷하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납득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진짜 그 상대방이 하고 하는 뭐 말이나 명분이 내 시점에 그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해왔던 행동들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행동에 대한 뭔가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변질될까봐 두려워서 그거를 이 주장에 대한 납득보다는 납득을 쉽사리 하기보다는 일단 나를 서포트할 주장들을 먼저 꺼내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예 내 언어로 안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 아니와의 이 대화에서 너가 느끼는 난해함이 나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항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해서 그게 더 난해하다고 느껴질 것 같긴 한데 너 뭔가 더 많이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난해한 부분은 그 상대방이 너무 뭐지? 나 이거 최근에 이 예시 누가 했는데 아직 이 사람이 너무 안 닿아서 뭔가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순간 닿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성이 생기는 것 같고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잖아. 맞아. 그러면은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건 결국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말들로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대중적이게 되는 것 맞아.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맞아. 그래서 근데 그 대중적인 거에 플러스해서 어떤 자본적인 것,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기술들, 조건들, 규칙들, 시나리오의 규칙, 막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그때 좀 상업적인 게 되는 느낌이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모르겠어. 그래서 상업적인 게 대중적인 게 막 예술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맞아. 네, 저는 비겁한 말들을 계속해. 아니야, 진짜 완전 나도 공감하는 것 같아. 왜냐 나는 대중성을 항상 좀 경계해 오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최적화된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한편 또 완전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완전히 분해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막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지점들을 너무 빨리 파악해버리고 그게 뭔가 그 점수나 이런 것들 막 학교에서 요구되는 것들, 대중적인 것들, 많은 사람들한테 예술적으로 비춰지는 것들에 대한 지점들을 그냥 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너무 부정하고 싶고 그게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는 내가 뭔가 기술이나 형식으로서의 형식으로서 내가 비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술은 배우되 그 속안에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먼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을 하는 시기야 지금. 그렇구나. 넌 어떻게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엄청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9분 남았는데 예술은 어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술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대중적인 것들은 잘 읽히는 거고 되게 쉽게 이러면 쉽게 이게 읽히는 거지. 어떤 아니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의심이 없는 거야. 거기에는 쉽게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중적이라고 여겨지는 건데 대중적이라고 꼭 예술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어떤 질문이나 의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적일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중적인 것들은 곧 예술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근데 이제 그리고 현수가 아니가 그 되게 명확한 언어로 변화하는 사람인데 나는 아니가 항상 하고 있는 말이 그러니까 고정된 것은 없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명확한 거는 하나야. 그러니까 고정된 게 없고 모든 거는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이거에 기반해서 항상 어떤 태도나 뭔가 말이나 그런 게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고 고정관념 없이는 사실 발을 붙이고 서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어떤 태도를 아니가 견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상처 입히는 방식의 말을 하게 되는 거. 상처 입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건들게 되는 어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얘가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니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바뀌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것에서 명확한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4주차 이 만화가 정말 많은 질문을 야기하고 불러일으키고 어떤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던 뭔가에 크랙을 가게 했단 말이야. 나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엄청 그렇게 따지면 예술이다. 예술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모르겠어. 예술의 정의는 너무 다양하고 막 정말 다양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최근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는
그런 거였어. 어. 그런 거는 그런 거였어. 그 말에 얹자면 진짜 재밌는 게 응. 그걸 대중의 언어를 빌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진짜 위티한 그러니까 위트인 대중의 언어를 어떤 거? 이 그러니까 만화가 이 만화 아. 이 만화의 형식을 따서 이거를 그려 그렇네. 그러니까 너 만화가 아니라 내 만화도 아니고 대중의 만화를 썼다는 게 그러니까 대중으로서 벌써 맞아. 이제 비춰진 만화를 음. 통해서 음. 보여주는 형식이 그 아니에요. 엄청난 위트 같다. 그걸로 이렇게 2시간이나 떠들게 만들다니. 재밌다. 빠꾸? 바꾸 짧게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4분 남았어. 나도 너무 팟캐스트 너무 재밌게 잘 이거 얘기 아니 어. 예술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 그냥 너의 얘기를 하면 돼. 나는 약간 예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그 놀목의 말에 엄청 공감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좋아하는 예술의 약간 정의는 약간 기술자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거는 기술자에 가깝고 왜 기술자면은 만약에 이 마이크를 0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마이크를 만든다 하면은 안에 있는 부품들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보여지는 거는 이것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술자들이 사실 되게 상업만 엄청 막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나는 약간 기술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막 평균 이상의 퀄리티를 내는 약간 그런 것들의 나의 이제 이상형인 예술가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게 내 약간 정의 같은 거고 되고 싶은 예술가의 모습인 거고. 너무 멋있어. 좀 장인이 플러스 되어 있는 기술자 같다. 근데 너는 장인 내가 생각한 건 기술자가 장인. 나도 기술자가 어. 장인이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기술자가 아니야. 이런 기술자, 맞아. 이런 기술자가 되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고 이번 팟캐스트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다. 진짜 이제 너희 4시간 연속으로 했네. 한 세션이 한 세션이 끝났다. 한 우리 끝났다. 시즌이 끝났다. 끝났네. 이렇게 끝났다. 우리의 오늘 심지어 7월 30일이야. 와. 7월도 끝났다. 물론 내일 끝나지만. 내일 우리 모레. 오늘 뭐 하나요? 우리 오늘 이제 영혼 청결식. 끝나고 이제 선님 영혼 청결식 영혼 하는데 더워. 이거 나는 뭐 별 주제를 생각 안 하고 왔거든. 나도 그냥 우리 나도. 근데 아마- 오프라인에서 5명 모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런 의미. 아마 아니가 엄청난 걸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별로 아무것도 준비 안 해. 뭔가 할 말을 할 말을 엄청 말하다 준비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 뚝 까맞는 시간인 건지 아니면은 서로 으쌰으쌰하는 시간인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 살짝 두려워. 생각해보니까 나도 할 말 있는 것 같아. 두렵다. 아니 사실 없어 얘들아. 헬멧 쓰고 가야겠다. 뚜까맞자 얘들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우방와 우방아. 이거 진짜 어떻게? 시간 초과해서 돈 더 내라고. 근데 이거 우리 편집이래 저. 뭐지? 졸려.